수능 특강 영어 30강의 3번. 진짜 마지막 문제입니다. 마지막에 살짝, 또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, 그죠? 마지막에 살짝 얘기 하나 하고요. 일단, 상식적인 글입니다. 어렸을 때 맛도 조기 교육을 해야 된다. 그래서 early taste experience. 이 경험이 평생에 걸친 어떤 이 식습관을 형성한다. 바로 한번 가볼게요. 일단 첫 문장부터 어떤 이제 과학이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용으로 출발하네요. 자, 과학이 보여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en에 걸려 있고요. 어른들과 비교해서 자, 문법적으로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아이가 자 어른 일로 와보세요 하면서 지가 비교하는 게 아니죠. 아이가 비교되어지는 거죠. 근데 해설지상에도 비교해서라고 나와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건 능수동은 대충 풀면 늘 헷갈립니다. 이 문장의 주어인 children을 잘 잡고 아이가 어른들과 비교되는 거죠. 엄밀히 따지면서 compared가 맞는 거예요. 수동 조심하시고요. 그래서 어른들과 비교해서 아이들은 naturally prefer higher levels of sweet. 그렇죠. and salty taste.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단맛과 또 반대로 더 높은 수준의 짠맛을 더 선호하죠. 그리고 reject bitter taste. 그러니까 우리 쓴 약들, 막 애기들이 안 먹고 뱉어버리고 이걸 더 거부합니다. 보면 그래요. 그러면 보면 this might help explain. 이게 이제 아마 이걸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건데 왜 아이들이 are drawn, 끌리는지 to more unhealthy food choices. 애들 보면 이제 단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. 건강하지 못한 식품 선택에 더 끌리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. Within our current food environment. 현재 우리의 어떤 식품 환경 내에서요. 즉 그 환경이 composed 뭐로 구성된 환경인데 자 composed of 뭐로 구성되다 수동 엄청 짜고요. high salt 그다음에 high refined sugar food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고정제당이라고 하는데 이 refine이 정제시키는 거죠. 그래서 몸에 엄청 나쁘죠. 탄수화물로서도 뭐 에너지 칼로리만 쌓이는 거죠. 에너지는 주지 않고 그런 환경 속에서 애들이 몸에 안 좋은 선택만 하게 된다는 거죠. 자 그럼 천천히 살펴보면 In support of this idea. 자, 이 아이디어에 뒷받침해서 자, 형광펜. 연구들이 밝혀냈는데 sensory experiences 이런 감각적인 경험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어고 즉 삶의 어린 시절 완전 엄마 뱃속에 있거나 진짜 응애응애하는 요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 감각적인 경험이 can shape preferences. 자, 선호도를 형성할 수 있어요. 긍정적이고 그리고 반대로 부정적인 방식 둘 다로 어릴 때 어떤 입맛을 길들이냐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게 그 핵심이죠. 그리고 이걸 끝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죠. 자, 계속 갑니다. 예를 들어 expecting mother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 어머니까 아기를 낳을 걸 기대하고 있는 어머니까 임산부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식어고요. consume diet인데 이것도 이제 rich가 형용사로 쓰여서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걸 가끔 놓치더라고요. 풍부한. 그러니까 건강한 식품에 풍부한 그런 식단을 소비하는 그걸 먹는 엄마들은 알겠죠? can help develop their child's taste preferences.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. 아이들의 그녀의 아이의 그런 입맛에 대한 선호도를 발달시키도록 도울 수 있어요. 어떤 방식으로? In a positive way. 긍정적인 방식으로. 자, 왜냐하면 favors from food. 어떤 식품에서의 그런 맛이요. 근데 어떤 거냐면 엄마가 먹는 식품에서 나오는 그 맛이 엄마가 막 건강한 음식을 먹어요. 그럼 그 맛이 transmitted 전달이 돼요. 여기 밑에 불 붙이고 나왔죠. 이건 이제 안 해도 되죠. 양수로. 그리고 엄마의 모유로. 그러면서 creating an environment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그 환경 안에서 이 모유로 길러진 아가들이 더 잘 accepting of these flavors 이 맛들을 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머니가 야채를 평소에 많이 드셨어요. 그럼 야채의 어떤 성분들이 어떤 이제 양수를 통해 엄마의 모유를 통해 막 들어갔겠죠. 그럼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뭔가 이게 야채 맛 좀 보고 가지 맛이 이거구나 이러면서 당근이 이런 맛이네. 당근 싫죠? 이런 거 말고. 알겠죠? 그래서 나중에 또 태어나서도 엄마 모유에서 이제 그런 맛들이 막 날 거니까 애들이 그걸 어릴 때부터 잘 적응을 한다는 얘기예요. 이 긍정적인 방식으로. 그러면 정반대로 실제로 이제 여기 어휘 문제를 이제 less로 바꿨었죠. 정반대로 접속사는 늘 조심하시고요. 그러면 fad formula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그 분유라고 하죠. 이제 분유로 길러진 그 아가들은 infant는 아가들이죠. Learn to prefer its unique flavor profile. 그러니까 독특한 맛 성분을 선호하도록. 그러니까 이제 뭐 되게
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맛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분유 안에 천연 뭐 야채 맛이 나도록 만들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해됐죠? 적절하게 단맛 나고 막 달콤한 맛 나고 막 고소한 맛 나고 하게 만들었겠죠, 분유를. 그래서 그런 독특한 이 맛을 선호하도록 배워요. 그리고 may have more difficulty, 여기 오죠, 어휘. 더 어려움을 겪었죠. Initially, 처음에 accepting flavors, 그 맛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겠죠. 근데 그 맛이 어떤 맛이냐면 not found in formula, 이 분유에서는 발견되지 않는, 예를 들면 과일 맛이라거나 아니면 채소 맛이라거나 이런 것들이요. 그런 걸 받아들이는데 더 어려움을 겪겠죠. 그래서 최종 결론 형편 쫙, 여기도 이제 별표. Having healthy food experiences early in life, 이거 중간에 낀 거고요. 이 having이 주어입니다. 그러니까 건강한 식품 경험을 갖는 것은 이 어린 시절부터. 됐죠? 그것은 may go a long way. 정말 긴 길을 가줄 겁니다. 장족의 발전을 이룰 거예요. 이런 거죠. Toward promoting healthy eating. 뭘 향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promoting, 이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throughout a person's lifespan까지. 오, 거창해지네요. 한 사람의 일생 내내. 얘가 아가 때 어떤 식으로 뭘 먹었는지가 지금까지 혹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른 돼서 더 나이 먹을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갈게요. Early taste experiences. 자, 어린 시절에 그럼 이 맛에 대한 경험이 influence food preferences. 자, 식품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요. 그리고 exposure, 노출인데요. to healthy flavors in infancy. 이 아가 때 건강한 맛에 노출하는 것이 또 can encourage healthier eating habits. 더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합니다. 평생에 걸쳐서. 자, 이렇게 해서 30강까지 끝이 났습니다. 잠깐 뭐 볼까요? 잠깐 앞에 좀 볼까요? 이제 그래도 네 소재편까지 해서 선생님하고 달려왔으니까 이제 하나쯤 잔소리 하나 하면, 이제 이 강의를 지금 종강하는 시점이 뭐 보통은 이제 여름 즈음일 거고요. 보통은 6월 즈음이겠죠. 근데 조금 늦게 만나서 뭐 7월, 조금 더 늦게 만나서 8월, 9월이니 혹시 이제 만나는 친구들. 근데 이제 여름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, 여름에 만나는 친구들은 이제 이 강의를 여러분들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한 활용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대부분은 내신 대비 차원에서 아마 들었을 건데, 사실 수능 특강 교재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 연습하는 참 좋은 교재입니다. 수능 수준의 난이도. 뭐 이게 수능에 50% 나오고 이거 뭐 다 빼고 그런 거 다 빼고요. 그래서 훈련하기에, 정확한 해석 훈련하기에, 그 다음에 논리구조 잡기에 굉장히 좋은 교재입니다.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분석도 해주고 했는데,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과 여러분들 논리구조 잡는 연습을 이 수능 특강으로 하시고요. 그 다음 이제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이제 기출문제를 뭐 최근 20년치를 10년치 아니고요. 다 찍었는데, 사실 이제 영어라는 과목 공부가 이제 상황들마다 다 다를 거란 말이죠. 어떤 친구들은 그냥 정시에서 2, 3등급만 나와도 되는 친구도 있을 거고, 분명히 있겠죠. 또 어떤 친구는 수능 최저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, 2등급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, 선생님이 이제 뭐 무조건 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. 그 다음 두 번째, 또 무슨 뭐 난이도 가지고 뭐 작년 수능이 어려웠으니 올해 수능은 쉬울 거다, 반대로 뭐 작년 수능이 쉬웠으니 올해 수능은 어려울 거다, 아무 의미 없어요. 난이도 조절 따위는 의미도 두지 마세요. 선생님이 뭐 굳이 예측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. 올해도 겁나 어렵겠죠. 선생님 어떻게 확신하세요? 그냥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선생님 이러면 쉬우면 어떡해요? 쉬우면 어떡하긴, 그냥 쉬우면 쉬운 대로 최저 잘 받겠죠. 여러분들 1등급 잘 나오겠네요.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난이도에 따라 뭐 공부 덜하고 더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? 매년 평가오는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는데. 그러니까 너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영어에 대한 감각을, 방향성은 이렇게만 잡으세요. 수능 특강을 통해서 정확한 해석과 어휘력, 논리구조 잡기, 그 다음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문제 푸는 스킬을 잡기,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길. 알겠죠? 자,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,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6월에 듣는 친구도 있을 거고 7, 8, 9 이쯤 와서 듣는 친구도 있을 건데 20년 차 강사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요, 너무 여러분들 막 그 남은 시간이나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. 지금 만약에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났다면 네, 부족한 건 맞겠죠. 근데 뭐 어쩌라고. 그렇지 않나요? 여러분이 막 걱정하고 불안해한다고 해서 없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고 하지도 않잖아요. 그러니까 뭐 안타깝고 막 두근거리고 하는 마음은 너무 당연한 건데,
지금 네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오늘 하루 잘 보내는 거예요.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. 이 강의 듣는 시점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 한 달 연속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 의지대로 공부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? 스펙트럼을 좁혀봅시다. 열흘, 5일, 이틀? 어떤가요?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요. 그러니까 너무 막 얼마 안 남았어 막 이럴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오늘 하루만 잘 보내세요. 알겠죠? 그것만 신경 쓰시기를.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의지가 이제 수능에 닿아서 원하는 성적이 나오기를 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선생님하고 이제 다른 기출 문제라든지 선생님 개인 교재라든지 이런 곳에서 만나길 또 바라고요. 열심히 준비해서 원하는 대학을 꼭 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친절한 제이 선생님이었습니다.